안녕하세요. 임주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실 뉴스에 따라서 뉴스 나오면 주가가 오르고 어떤 시황에 의해서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그런 다양한 트레이딩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뉴스에 따라서 혹은 시황에 따라서 어떤 종목은 계속 연이어 가기도 하고 아니면 지속성이 없기 때문에 떨어졌다가 또 다시 나오면 올라가는 그런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들을 정리하지 않고 뉴스 나오는 족족 시황 상황에 따라 계속 트레이딩을 잘못하시다 보면은 평단 조절 안 되고 못 기다려서 수익 못 내고 나오시거나 아니면은 들어갔다가 손절 라인이 지나갔는데 다시 올라가는 바람에 더 가는 바람에 트레이딩을 못 하시는, 그러니까 익절을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제가 간결하게 설명해서 뉴스에 따른 종류, 그 다음에 시황에 따른 종류 한번 설명해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저희 방송국에서는 제가 잘 다룬 항목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오늘의 주제입니다. 뉴스와 시황이 단어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좀 맥락이 다릅니다. 뉴스는 여러분이 잘 아는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지? 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 뉴스입니다. 그래서 뉴스가 이런 소식이 있어? 하면서 관련주가 움직이게 되는데 그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고 그중에서 수익이 나는 게 있고 안 나는 게 있다는 거 오늘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황 같은 경우에는 상품 혹은 주식이 시장에서 매매가 거래되고 있는 상황을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뉴스에 의해서 어떤 종목이 얼만큼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이걸 사도 되느냐를 묻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별 시황에 따라서 뭐 유형이 또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그걸 분류를 하지 않고 그냥 바로 뭐 다 나오는 족족 뉴스와 시황 상황에 따라서 계속 매매를 하시게 되다 보면은 훌륭한 트레이딩이 안 되시고 계좌가 계속 버는 것 같은데 마이너스인 그런 상태가 되실 텐데요. 한번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목차를 크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는 뉴스로 가는 주가에 가는 조건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가 있고요. 시황, 어떤 종목의 상황에 의해서 가다가 멈췄는데 사도 될까를 묻는 여러분의 그 시황의 조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지가 있는데요. 중요한 건 한 가지는 경영권 분쟁, 정부 정책 요 몇 가지는 또 겹치게 됩니다. 제가 정리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헷갈리지 않고 뉴스 먼저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 뉴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체효과 뉴스, 그 다음에 세 번째 투자 유치 뉴스, 그리고 네 번째 기술 개발 뉴스, 다섯 번째 경영권 경쟁 뉴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각종 뉴스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면서 테마군을 형성하게 되는데 어떤 거는 수익이 나고 어떤 건 수익이 나지 않고 어떤 건 리스크가 굉장히 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들을 간결하게 한 줄 설명으로 정리를 해놨는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인물 뉴스는 손절을 잘 잡고 가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뒷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대체 효과 뉴스는 어떤 게 이제 문제가 생기면 다른 걸 대체하는 게 이제 이렇게 인기를 얻게 되는 그런 건데요. 이건 나름의 상황에 따라 또 이제 주가의 움직임이 다르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투자 유치 뉴스인데 이게 가장 뉴스 중에선 제일 센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뉴스가 나왔다, 투자다, 그러면 이제 뭐 그게 호재로 작용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주가가 가는지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기술 개발 뉴스, 뭐 소위 들어갔다가 물릴 수 있기 때문에 뒷부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영권 경쟁 뉴스. 어떤 주가가 상승하기 위한 세력의 어떤 시나리오라는 거를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연두색 표시가 수익 내기가 가장 좋다. 뉴스 중에서는 이 다섯 가지 중 이 두 가지는 수익을 내고 또 다시 내려왔다가 눌림목에서 들어가고 지지대, 차익 실현 자리에서 또 들어가고가 가능한데 나머지 1, 4, 5번은 정말 그냥 당일 데이 트레이딩 하고 잠깐 빠져나왔다가 또 시세가 붙으면 데이 트레이딩 하고 나왔다가를 반복하셔야 되기 때문에 트레이딩 방식이 다릅니다. 그걸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두 번째 시황으로 가는 유형들 목차 먼저 보시고 뉴스에 관련된 하나하나 목차 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황으로 움직이는 유형 중에 흑자 전환 시황들은 경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경기가 좋냐 안 좋냐에 따라서
또 이 흑자 전환이 경기 좋을 때 흑자냐 경기 안 좋을 때 흑자냐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하시기가 조금 어려우실 거고요. 두 번째 투자 유치 관련된 건데요. 고금리일 때 투자 유치를 받은 거냐 저금리일 때 투자 유치를 받은 거냐에 따라서 주가의 이제 천차만별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또한 여러분이 수익 내기 조금 어려우실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투자 내용을 들었을 때 금리를 좀 알아야 되고요. 흑자 전환에 대해서 실적이 나는 앞으로 좋아질까를 보고 트레이딩 하실 때 경기를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건데 그 두 개를 체크를 못 하시는 분들은 헷갈려서 트레이딩이 잘 안 되시겠죠? 세 번째로는 지분 가치 시황입니다. 제가 연두색 표시는 수익 내기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지분 가치를 굳이 왜 이 시기에 뭐 경기가 안 좋을 때 아니면 뭐 경기가 좋을 때 아니면 이 회사가 지금 뭘 팔고 잘 나가고 있을 때 못 나가고 있을 때 왜 이 시기에 이런 내용이 일어나는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중요하게 좀 따져봐야 될 텐데요. 뒷부분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수익 내기가 좀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지배구조 시황인데 지배구조 이슈가 나오면은 주가가 갈 것처럼 하다가 안 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안 갑니다. 그래서 횡보나 혹은 답보 상태가 나오는데 이런 경우 제가 이제 여기에서 방송 활동을 하면서 지배구조의 변화가 생겼는데 주가가 갈 것 같냐라는 질문을 주시고 혹은 샀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요거는 뭐 쉽게 설명하면 막장 드라마처럼 어떤 스토리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는 한 주가가 잘 해소돼서 가는지 안 가는지를 여러분이 뉴스나 시황으로는 잘 아실 수가 없기 때문에 트레이딩 안 하시는 게 좋은데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구조 조정 시황인데 구조를 조정한다는 거는 여기에 있던 물건을 이쪽에다가 이 구조를 바꿔볼까라는 것처럼 자회사, 모회사, 자회사, 계열사의 어떤 모양을 바꾸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경기에 문제가 있어서 하게 된 거냐, 경기가 좋아서 하게 된 거냐, 경기가 나빠서 하게 된 거냐, 아니면은 업황이 좋아서 구조를 조정하는 거, 업황이 나빠서 조정을 하는 거냐에 따라서 아주 주가의 크게 차이가 나는데 어쨌든 이것도 트레이딩 하시긴 굉장히 쉬운 편입니다. 6, 7, 8번이 이제 문제인데 정부 정책 시황은 정부 정책은 시작은 했지만 어쨌든 가시화가 나오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다가 다시 제자리 이하로 내려갔다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하로 내려갔다를 반복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다렸다가 밑에서 모아서 다시 올라가는 트레이딩 하지 않는 이상은 가는데 쫓아갔다가 손절했더니 다시 가고가 반복되는 부분이라 뒷부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번 경영권 분쟁 시황.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거든요. 일단 분쟁은 예를 들어서 어머니 아버지가 싸우셨다, 뭐 아니면 고모랑 이모가 싸웠다, 아니면 뭐 친인척이 싸웠다. 이런 싸움들은 보통 얍 하고 화해를 해가지고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분쟁은 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이거를 이용해서 트레이딩으로 쓰느냐 아니냐를 많이들 좋아하시는데 어쨌든 분쟁은 좋아하지 맙시다. 왜냐면 시간이 걸리는 문제인 만큼 주가도 시간이 걸리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제가 뒷부분에 설명했겠지만 너무 이렇게 깊이 개입하지 마십시다. 8번 실적 개선 시황. 실적이 개선됐는데 왜 공매도가 나오지? 뒷부분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로 주가가 가는 조건부터 말씀드릴게요. 뉴스라고 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런 소식을 몰랐는데 얍하고 그런 소식을 알게 되었다입니다. 알게 되었다. 자, 인물 뉴스를 알게 되었다. 네, 이를 전제로 깔고 가겠습니다. 자, 인물 뉴스는 손절을 잘 잡고 가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인물의 뉴스라는 게 종류가 한 네 가지 정도로 나뉘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뭐 대선, 총선, 후보자로 지지받는 사람들이 한 번도 등판한 적이 없는 사람들의 관련주가 주로 수급이 짱짱하게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알려졌던 인물 다시 한번 또 재선으로 나오시는 분들, 다시 한번 선거에 나오시는 분들은 그 종목이 오랫동안 물려있다가 물량 해소하고 다시 나가고 물량 해소하고 다시 나가고 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물량들을 자꾸 해소하는 물량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4년 전에 난 대선 후보자 누구를 밀었는데 주가 막 갔다가 꼭지에 물려서 다시 인기가 떨어져서 내려왔다가 다시 붉어지면 갈 때 물량 소화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하시기는 쉽지 않는데 만약에 하실 거면은 별로 등판한 적이 없는 사람들 종목들이 좀 세게 잘 치고 나갑니다. 왜냐면 물량 나올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를 뭐 노하우로 쓰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뭐 전제는 일단 수익을 여러분 쉽게 내기는 좀 쉽지 않다. 공부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 뭐 일론 머스크라든가 빌 게이츠가 투자한 회사인데 그 사람들이 뭐 얼마나 수많은 정보를 접하겠느냐. 그러니까 알 만큼 알 거고 재볼 만큼 재봤기 때문에 믿을 만한 사람이 투자한 회사는 주식이 간다라는 전제로 투자하시는 경우가 우리 MZ 여러분들이 2020년도에 아주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 잘하신 거 맞고요. 왜냐면 어쨌든 제가 접하는 1차원적인 정보보다는 아무래도 돈이 많은 사람한테 찾아오는 수많은 정보를 내 밑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검토해줘가지고 시세가 노출이 되는 그런 것들은 뭐 당연히 어느 정도의 손실 나는 투자를 하지는 않겠죠. 전제를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식이 간다라는 게 뭐 뉴스로 가는 인물 뉴스로 가는 종목의 어떤 특징이라고 보겠습니다. 뭐 당연히 다 아실 거라고 보고요. 세 번째, 뭐 엔터의 경우 어떤 기획자가 나타나가지고 막 이 아이돌을 키웠다, 혹은 어떤 기획자가 영입이 돼가지고 이런 뭐 누구의 아버지가 가수였던 애가 막 나왔다, 뭐 이런 것들, 이런 기대감으로 주가가 가긴 하는데 이 또한 인물로 움직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만은 인물로 가는 거는 뭐 아니면 도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뭐 특정 정치권의 인사가 뭐 사회이사로 들어와가지고 뭐 어떤 뭐 유명한 사람이 사회이사로 들어와가지고 이 회사가 잘 될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인데 그런 이 부분은 사실 인물 뉴스로 간다기보다는 어떤 공시의 구조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뭐 예를 들면 새로운 회사를 누가 사들였는데 이 회사의 사명을 변경한 다음에 여기에 있는 뭐 이사진들을 보드를 교체하고 보드를 교체한 다음에 거기에 있는 뭐 누구를 뭐 이렇게 꽂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정관을 변경한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공시의 흐름에 의해서 움직이는 주가의 부속적인 어떤 행위이기 때문에 뉴스로 이렇게 해서 가는 케이스들은 많이 그렇게 시세가 나지는 않습니다. 혹은 났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 때문에 빠른 단기 트레이딩이 중요하죠. 그리고 뉴스로 주가가 움직이는 조건 이 자체는 네 가지 유형이 있고 안정적인 건 없고 다 이슈성이기 때문에 단발적으로 시장이 또 안 좋을 때 이런 뉴스가 나오면 단발적으로 그쪽으로 오늘 특징주로 몰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너무 인생 걸지 마시기는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대체효과 뉴스. 제가 아까 연두색으로 표시한 건 돈이 된다고 했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석유가 부족한 뉴스가 나왔다. 그러면 대체제가 뭐 천연가스, 뭐 옥수수, 에탄올 쪽이 상승을 하게 되는 구조기 때문에 관련주가 올랐다가 조정받고 차익 실현 나오고 지지받고 다시 가고, 혹은 뭐 가면서 눌림목이 나오면서 가든지 아니면 뭐 시세 나고 차익 실현 나고 다시 가든지 이런 반복된 패턴들 둘 중에 하나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 뉴스는 뭔가 계속 부족한 거지 오늘 하루 부족한 건 아닐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은 약간 뭐 글로벌 이슈에 속하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우리 삶에 되게 밀접한 뭔가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거에 뉴스로 움직이는 주식인 경우 비교적 그래도 수익 내고 나오고 혹은 스윙을 좀 해볼 수 있다. 그럼 예를 들면 천연가스가 좀 부족하다. 이거 잘못된 글씨네요. 네. 부족하다라는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신재생 에너지, 뭐 태양광, 풍력 이런 애들이 부각이 되는데 여기서 잠깐 석유도 부족하고 천연가스도 부족한데 신재생으로 오는 케이스인 경우에는 플러스 알파 다른 뉴스가 하나가 더 붙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뭐 태양광 정부에서 뭐 투자 뭐 이런 식으로 정책적으로 이렇게 밑에서 받쳐줘야지. 정책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황입니다. 시황. 그래서 정책이 받쳐주는 시황이 있을 때 뉴스가 나왔는데 이렇게 석유 부족하고 천연가스 부족하고 그렇다고 하면은 신재생 에너지가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는데요. 지금 정책 조금 답보 상태죠. 왜냐하면 전쟁 이슈가 너무 크기 때문에 뭐 이렇게 건축하거나 짓는 분위기가 살짝 지금 뉴스가 반응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돈은 되는데 여러분이 뭐 혹은 지금 현재 태양광이나 풍력에 좀 물려 계신다거나 트레이딩 하시다가 손절할까 밀리고 있는데 추매할까 평단 조절할까 많이 고민되시는 지점이 있다 그러면 정책적인 시황이 좀 받쳐준다 그러면 뉴스가 나왔을 때 반응을 좀 할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뉴스로 움직이는 이 대체 효과 부분들은 예를 들면 뭐 지금 아프리카 뭐 돼지 열병 뭐
가가지고 돼지 도축에 좀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이 사료주라던가 뭐 이런 게 왔다 갔다 지금 올라왔다 내려갔다를 이틀 거래 사이로 시장 반등 나올 때 좀 움직이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조류 독감이 돌면 돼지랑 소 관련주가 움직이는 것처럼 뭐 사료주도 같이 움직이는 것처럼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이런 시황들은 보통 조류 독감 없어지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 그거 있잖아요. 물가 관련된 시황이 받쳐주잖아요. 그래서 관련주들이 나왔다 내려왔다 나왔다 내려왔다 나왔다 내려왔다 바뀌면서 계속 시세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뉴스로 가는 대체효과 뉴스들은 주식 트레이딩 하실 때 손실보다는 수익을 내시기가 더 편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투자 유치 뉴스입니다. 요즘 무슨 뭐 어디 뭐 뉴질랜드, 네덜란드에 어디 2차 전지를 투자를 한다는 둥, 뭐 아니면 원자재 어디 광산을 투자를 한다는 둥, 아니면 어떤 작은 엄청난 기술 회사를 투자한다는 둥. 어쨌든 기본적으로 부제가 투자입니다. 투자인데 이 고물가에 아니 고환율에 아니 뭐 지금 살기 너무 힘들고 뭐 지금 힘든 상황에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보면 엄청난 호재가 있다는 거겠죠. 요걸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투자 유치 뉴스가 나오면 강하게 엄청 센 재료예요. 주목을 받는 호재 세력이 등장하게 됩니다. 호재가 나타나면서. 그렇기 때문에 뉴스로 움직이는 주가 시리즈 중에서는 제일 센 캐릭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를 들어 대규모로 자금을 이제 유치를 해오면 이 돈을 가지고 공장을 증설해서 나중에 더 많이 벌 거야인 경우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우리가 엄청난 인력을 스카우트 해올 거야 인력의 채용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영업력을 상승하기 위해서 마케팅을 엄청나게 할 거야 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를 강화하기 위해서 돈을 받는 뭐 여러 가지의 대규모 자금 유치가 있습니다. 물론 광고만 한다고 대규모로 받지는 않고요. 뭐 광고 한 10%, 뭐 인력 채용 한 30%, 공장 증설 뭐 몇 프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받는 경우가 있거나, 그러니까 지금 내가 더욱더 잘 되기 위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받는 경우, 혹은 재물을 좀 개선하고 싶어가지고 여기저기 돈 빌려다가 이제 그 돈으로 공장을 증설했다라거나 아니면 인력을 채용했는데 이 부채율 때문에 매출은 줄고 부채가 이렇게 더 커져 보이는 상황인 경우에는 이 재무 부채 부분을 회사 채권으로 바꿔서 투자를 받으려고, 그러니까 회사 채권을 상환하는 케이스도 있고 현금으로 상환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부채를 회사 채권으로 상환해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거나 그건 돈이 새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갑자기 여러분이 조건 검색식에서 그냥 재무 부분만 수정해서 딱 조건을 넣어도 없던 회사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 구조가 급격히 투자금으로 인해서 좋아짐으로 갑자기 회사의 값어치가 달라져서 뭐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이 붙는 케이스들이 이 회사 왜 갑자기 좋아졌지? 왜 이렇게 투자받았지? 앞으로 여기가 굉장히 비전이 나봐. 이런 느낌. 그래서 제대로 된 출처의 자금 유입만 체크하실 수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듣도 보도 못한 어떤 무슨 투자 사보 조합이 뭐 검색해보니까 맨 세력주만 투자한 무슨 사모 무슨 조합이에요. 이런 거보다 정말 그냥 우리가 알만한 뭐 이렇게 회사들, 네임밸류가 있는 회사들이 투자를 한 건지 뭐 체크만 될 수 있다면 사실 투자에 대한 뉴스는 굉장히 지속적 호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 유치 뉴스가 나왔을 때 움직이는 차트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면, 이렇게 차트창을 12개월로 이렇게 놔뒀을 때 상승하다가 한번 빠졌다가 물량 소화를 하고 그다음 다시 이런 식으로 큰 박스권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1월이면 1, 2, 3, 4, 5, 6, 7, 8, 9, 12개월이면은, 혹은 전년도 11월부터 지금까지 뭐 10월까지 총 12개월을 보면은 한번 상승했다가 시장 안 좋아서 이탈한 경우도 있고요. 그냥 급락해서 물량이 털린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급등을 해가지고 다시 이전 박스권에서 상승을 못하고 계속 이렇게 머물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1년 동안 이 큰 박스를 못 뚫는 애들, 이런 애들이 투자는 유치를 받았는데 정고점을 못 뚫고 호재는 잠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못 움직이는 케이스인데, 이런 게 보통 고점 뚫고 나가면 계속 추세 상승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코스모 신소재 뭐 이런 애들도 좀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몇 년 전, 네. 아마 차트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좀 가다가 막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제 와서 상승하니까 차트가 이렇게 길게 봤을 때 상승으로 보이는 건데, 최근 몇 년 전 거만 딱 이렇게 좁혀서 보시면은
박스를 정말 돌파 못하는 큰 박스 형태거든요. 그게 투자가 됐는데 아직 개선되고 있는 과정 중에 있고 이미 뭔가 이 재료에 반응해서 좀 더 고가의 어떤 밸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것들이 차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뉴스랑 이렇게 차트가 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거 보겠습니다. 4번. 기술 개발 뉴스. 기술 개발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이 아침부터 시가에 따라 붙으십니다. 그런데 들어갔다 꼭 물릴 수 있습니다. 왜요? 왜냐면 두 가지로 나눠볼게요. 새로운 기술이 태어날 수 있는 업종이 몇 개 없어요. 새로운 기술이 얍 하고 태어나가지고 제가 옛날에 예를 들어서 지금의 건강 상태로는 수명이 60살이었는데 만약에 암 막 3기도 막 갑자기 막 새로운 사람처럼 나을 수 있고 뭐 이런 새로운 약의 기술이라던가 아니면은 막 힘겹게 물건을 수레로 날았는데 갑자기 엄청난 기술이 나타나가지고 얍 하고 물건을 알아서 막 옮겨주는 기술 이런 특정 기술이 나올 수 있는 게 이 세상에 한 3가지밖에 없어요. 반도체, 전기차, 뭐 전기차, 수소차, 뭐 신재생과 관련된 차들, 그다음에 휘발유가 아닌 차들, 그다음에 바이오가 있습니다. 3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단가에 이거 하나만 먹으면 얍하고 뭔가 나을 수 있는 혹은 내가 막 오랫동안 알아야 될 질병을 얍하고 짧은 단기간에 나을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되는 새로운 기술이 태어날 수 있는 뉴스는 바이오밖에 없는데 뭐 임상 진행 과정 상황에서 그 기대감으로 단기 매매, 단타 매매는 하실 수 있지만 스윙은 불가능하죠. 왜냐면 뭐 학회에 그게 나왔는데 주목을 받았다고 하고 올랐다가 인기와 관심이 사라지면 좀 내려오게 돼 있다가 뭐 다시 그 약이 지금 학회에 나와서 또 주목받는다고 하고 다시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갔다 반복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릴 수가 있습니다. 미리 들어가서 기다려가지고 학회 나오기 전에 시세 따라가든가 아니면은 시세에서 뭔가 움직임이 있어가지고 거기 트레이딩을 하면서 따라가든가가 아닌 이상은 이거 하나만 믿고 스윙하기는 좀 불가능하죠. 왜냐면 여러분이 이 약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알지 않는 한 이 뉴스가 알려주는 거잖아요. 너네 몰랐지? 새로운 뉴스야. 이 기술은 뭐를 낫게 라는 내용을 보고 들어가시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스윙은 불가능하죠. 계속 알고 있는 게 아닌 이상. 그거 잘 한번 캐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기술 개발 뉴스는 뭐 데이 트레이딩으로 오늘 요즘 치매가 좀 유행인가 보다? 치매 관련주 뭐 이렇게 매매를 하는 정도 수준이지 뭐 이걸로 막 뭐 여러분의 인생을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트레이딩 하는 거는 하지 않습니다. 그건 너무 프로는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이 회사가 이 치매약 회사 혹은 뭐 각종 치료제 회사들이 저의 투자금을 받아서 여러분의 투자금을 받아서 주가가 막 올라간 다음에 그 돈으로 잘 커서 나라에 이바지하는 회사가 되면 너무 좋겠지만 저희는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뉴스만 주제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개발 뉴스에서 반도체 신기술, 그다음에 전기차 관련 신기술은 이게 되게 중요한데 개발된 것이 상용화되는 단계가 되게 중요해요. 네. 지금 당장 검색창에 반도체 한 칸 띄고 상용화, 아니면 전기차 한 칸 띄고 상용화, 혹은 2차 전지 한 칸 띄고 상용화, 수소차 한 칸 띄고 상용화, 뭐 이런 걸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왜냐면 이 상용화라는 키워드는 정말 신기한 게 상용화가 된 단계가 된 순간으로부터 성장주의 스타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상용화 됐다고? 그럼 지금부터 들어가서 좀 길게 버텨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스윙 쳐야 되지? 이 회사 정말 좋은데 이거 정말 지금부터 사가지고 스윙 치면 너무나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상용화가 될 예정이다라는 기사로 주가가 이미 간 상태가 있고 상용화를 하기로 계획을 세웠다라는 기사로도 주가가 많이 가 있는데 우리가 스윙을 치려고 상용화가 된 상태를 살 거면 뉴스가 기술 관련된 게 만약에 반도체 상용화, 뭐 전기차 상용화가 나왔다면 하고 있는 상태에 상용화가 된 상태에서 트레이딩을 시작하시면 스윙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뒷부분에 좀 설명을 따로 드릴 건데 이거 보세요. 여기서 잠깐 기술 개량이란 N 상용화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이 뉴스를 검색했을 때 앞에 헤드라인 무슨 회사 점 찍고 뭐뭐를 개발해 이렇게 나온 거 보고 이제 들어가시죠? 아닙니다. 이게 다 요령이 있어요. 잘 보시면
기술은 세 가지의 단계가 있어요. 그리고 주가가 오르는 단계도 세 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정말 제가 아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잘 보세요. 기술의 창조 단계가 있어요. 뭔 얘기냐면 돈을 받아도 당장 성과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받고 막 개발하고 있는 거죠. 실험 1, 아이고 실패. 실험 2, 아이고 이제 조금 괜찮네. 그래서 실험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과 결론은 없어요. 결론은 없는데 개발자가 누군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개발자. 그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제약 기술인데 연구자가 어디 출신이냐고, 어디에서 온 사람이냐고가 진짜 중요해요. 그런데 이걸로 트레이딩하는 거는 단기 매매밖에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스윙하고 싶은 거잖아요. 뉴스를 보고. 자, 그러면 제품 기술 개량 단계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상용화 첫 단계. 일단 시작한 상태에서 뭐야? 그게 벌써 상용화가 됐다고? 그러면 나 이 회사에 투자해서 나중에 이게 정말 많이 팔리게 되면 나는 부자 될 수 있어. 같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큰 투자 유치가 가능한 상용화 첫 단계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경영 전략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공기로만 가는 자동차 배터리를 만든 거예요. 정말 대박이죠. 상용화까지 첫 단계. 이제 사람들이 뭐 공기로 가는 배터리가 있대. 그걸 추가할 수 있대. 뭐 하이브리드, 전기수소, 공기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상용화가 되고 있는 단계일 때 경영 전략, 그걸 어떻게 경영해서 앞으로 어떻게 팔고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고 매출이 안 나면 어떻게 할 거고 시대가 변하면 어떻게 할 거고 원자재가 오르면 어떻게 할 거고 이런 전략을 수립하는 게 되게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근데 이때 개량할 기술, 바꿔줘서 업그레이드할 기술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경쟁력 순위가 달라지는데 2017년에 에코프로 LNF가 이걸 가지고 싸웠어요. 상용화는 되는 단계인데 큰 투자 유치가 된 상황에서 경영 전략을 어떻게 수립하느냐 둘의 주가가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로는 에코프로 BM으로 쪼개면서 나와서 전략을 세운 것이고 물론 성공했죠. LNF는 하나로만 한 주식으로만 이렇게 가면서 가는 걸 선택을 했는데 그거에 따라 경쟁력의 순위가 달라지게 되거든요. 여러분이 삼성 SDI가 좋아, LG화학이 좋아라는 걸 놓고 봤을 때 둘의 경쟁력의 순위는 사실 어떻게 경영했느냐. 뭐 회사를 쪼개서 물적 분할하고 인적 분할할 거냐에 또 마찬가지로 경영 전략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요. 주식은 이 타이밍에 사는 게 맞습니다. 사실 기술 뉴스는 요 타이밍. 그러니까 기술 한카 띄고 상용화를 치시거나 반도체 한카 띄고 상용화, 뭐 2차 전지 상용화, 전기차 상용화를 누르시면 뭐 카메라 모듈의 상용화가 뭐가 시작됐는데 그게 뭐 센서가 어떻게 돼가지고 뭐 이걸 달아주면은 기존에 있던 자동차들은 다 뭐 이제 지는 거고 이 카메라가 세계를 압도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어떤 그림들의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제품 기술 표준. 기술 표준이 뭐냐면 이게 돈으로 이제 주식 사는 돈으로 이제 이해하실 때 되게 중요한 게 고릴라 게임인 것 같아요. 제목이 고릴라 게임이 갑자기 저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가 아는 그 고릴라를 가지고 게임하는 게 아니라 책 제목이 고릴라 게임인데 기술 표준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말을 타고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자동차가 나타났어요. 근데 자동차가 뭐 덜컹덜컹 하면서 조금밖에 못 갔던 시기가 있고요. 점점 성능이 좋아져가지고 지금의 전기차 단계까지 갔잖아요. 말이 없어지고 기술의 이런 발전의 단계를 그리는 이게 코끼리 모양의 표가 있어요. 그 고릴라 게임 책에 나오는 거고요. 거기서 말하는 기술 표준은 유행하기 전에 어떤 표준을 만들어놔야 유행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면 기술 표준이 있다면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좀 쉬운 예로 스마트폰 케이스를 만드는 회사의 사장님이에요. 근데 각 회사별로 나오는 스마트폰의 케이스 규격이 가로 몇 센치, 세로 몇 센치 규격의 표준을 줘야 제가 거기에 맞춰서 네모를 거기다가 뭐 실리콘으로 케이스를 만들지, 플라스틱으로 만들지, 고무로 만들지, 가죽으로 만들지, 천으로 만들지를 제가 정할 수 있잖아요. 어떤 표준이 있어야지 정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5G도 마찬가지로 기술의 표준이 있어야지 거기에 맞는 전선을 만들고 거기에 맞는 통신선을 만들고 거기에 맞는 카메라를 만들고 거기에 맞는 TV를 만들고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어떤 제품에 대한 기술 표준이 상용화에서 경영 전략 다음에 나오게 되는 지점이거든요. 기술 표준 전에 개량 단계에서 주식을 사셔야 된다는 얘기인데 뉴스를 들으실 경우, 뉴스 보고 트레이딩 하실 경우 근데 이 단계가 어떤 단계냐면 일단 투자금을 받고
기술적인 성과가 나오는 시점이에요. 거기 처음 시리즈 A 투자 뭐 100억, 뭐 B 200억, C 투자 400억 이렇게 받고 뭐 마지막에 뭐 기관에서 뭐 1000억 받고 이제 IPO를 뭐 하니 많이 이렇게 막 얘기 나오는데 거기가 지금 그 성과가 나와서 뭐 제약바이오 기술이면 뭐 임상 3상이 뭐 통과돼서 FDA가 가니 많이 아니면 이제 반도체면 뭐 그게 이제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에 팔게 되니 많이 TSMC에 가니 많이 뭐 이런 얘기 혹은 아까 말씀드린 뭐 전기차니까 무슨 테슬라에 간 GM에 팔리니 이런 얘기가 막 나오고 있어요. 성과가 나오는 지점. 지금은 매출액이 뭐 90억이지만 내년 되면 뭐 1000억이다 이런 시점인데 여기서는 주가가 좀 내려가거든요. 이런 타이밍에 주가가 내려가 성장성이 살짝 뭔가 우리가 부푼 뭔가 드라마틱한 기대는 이미 선반영돼 있는 상태인데 이때 주가 안 빠지고 가려면 요거를 챙겨서 보셔야 돼요. 이거 잘못 써요. 응용 기술이에요. 응용 기술. 이거 글씨 잘못 넣었어요. 응용 기술이고요. 그다음에 원가 절감 기술인데 검색창에 반도체, 기술 표준, 원가 절감 혹은 반도체 상용화 원가 절감 혹은 2차 전지 상용화 원가 절감 뭐 이런 식으로 원가 절감 혹은 응용 기술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지금 그게 되어 있는 종목의 주식의 차트를 한번 봐보세요. 봐보시면 이미 원가 절감까지 갔으면은 주가가 이렇게 가 있다가 내려와 있을 것이고요. 지금 상용화 첫 단계라고 하면은 꿈틀꿈틀대면서 바닥에서 엄청 지저분하게 차트 만들다가 슈팅 나오기 직전일 것이고 아니면 이번에 시장 빠질 때 왕창 빠졌다가 바닥에서 돌리면서 막 올라가려고 하고 있을 것이고 개발자가 유능한 차트다라는 거는 아마 이렇게 해서 B쪽 올랐다 내려오고 B쪽 올랐다 내려왔다가의 모습을 보일 거예요. 그럼 바로 전 페이지로 다시 돌아가시면 제가 아까 말하는 반도체 신기술 전기차 관련 상용화되는 단계 다시 뒷페이지로 가보시면 상용화되는 단계에서 트레이딩 하시는 뉴스를 보고 트레이딩 하셔야지 기술 뉴스가 여러분의 수익을 책임져 줄 거라는 거죠. 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5번 경영권 경쟁 뉴스. 경영권 경쟁 뉴스 같은 경우에 지분을 누가 더 많이 확보해서 뭐 경영권을 누가 더 쥐고 싶은 것인지 경영권을 진다는 것은 향후 성장성이나 미래성이 있으니까 투자하는 거겠죠? 아니면 저 지분은 돈이 안 되면 사실 저걸로 당장 뭘 사 먹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미래성이 확보되었다는 것으로 그냥 주가의 반등으로 해석하는 것이지 경영권 경쟁에는 트레이딩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주식을 가져가기 위해서 각자의 진영에서 왜냐면 경영권을 막 싸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진영에서 우호 세력을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 편승해서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윙하실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으로 움직이는 유형은 시간이 좀 많이 없는 관계로 헤드라인만 좀 보고 가겠습니다. 흑자 전환 시황 같은 경우에는 당일 단타만 가능하시고요. 사전에 여러분이 알기는 좀 힘드시죠? 그 차트에서 우상향 방향만 보고 단기 매매만 가능하시다는 거고요. 여러분이 눈치챌 수 있는 특징은 사업부서가 예를 들어 2개로 나눠져 있는데 그게 총괄본부장 1명으로 기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할 때 어떤 회사명, 총괄본부장까지만 치면은 1명만 기용하는 경우들은 보통 주가가 단기에 그래도 단타는 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유치 관련 시황인데 이건 금리랑 관련이 있습니다. 시장이 저금리 1%밖에 이자가 안 될 때는 돈의 주인들이 은행에 둬봤자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부동산을 하자니 이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보통 CB 회사 채권으로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고금리 은행에 갖다 놓도 6% 7% 주는데 굳이 CB가 보통 평균 6%거든요. 뭐 은행이랑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고금리 때 투자가 됐다 그러면 이걸 주식으로 전환했을 때 가치가 훨씬 더 20, 30%, 50% 막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투자가 되는 것이므로 여러분이 단타나 단기 매매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전주가랑 같은 라인으로 수익 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수익 나는 거 지분 가치 시황. 예를 들어 비상장 상태 상장 안 하는 회사에 주식에 투자를 했고 이 회사가 상장을 하기로 했다라는 경우인데 이게 경기마다 달라요. 불경기에 만약에 상장하게 돼서 지분 가치가 부각됐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불경기 때 부각됐다라는 거는 불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잘 팔렸느냐. 그 다음에 호경기 아주 모든 게 잘 팔리고 있을 때 이게 부각된 거냐 하면은 과연 더욱더 많이 파는 회사 어디다가 팔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고 경기가 침체되고 있을 때 만약에 이 비상장사가 부각이 됐다 그러면 침체 가운데서도 돈을 벌고 있는 어떤 회사인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가지고 트레이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비상장 상태 회사에 주식에 투자를 한 회사를 부각돼서 지분가치 부각으로 주가가 가는 경우는 돈 벌긴 쉬운데 여러분이 주식하시기에 어쨌든 어떤 타이밍인지 시기를 잘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네 번째, 지배구조 시황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횡보나 답보 상태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지배구조 변경은 들어올 돈이 있거나 어디 받을 돈이 있거나 어디 들어올 돈 수주가 있거나 자회사를 키워줄 의도로 지배구조로 바꾸는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서 금리가 너무 비싸면 은행 빚이 너무 심하니까 뭐 CD 투자해가지고 돈 들어와서 대신 내가 너한테 돈 이만큼 부어줄 테니까 너의 수익을 나한테 얼마를 줘, 지분을 얼마를 줘, 이걸 자회사로 더 쪼개줘,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배구조 시황 같은 경우에는 막장 드라마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막장 드라마 뭐죠? 거의 뭐 40화, 많이 가면 230화까지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되게 답보 상태로 갈 수 있어요. 자, 구조조정. 경기랑 업황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물리적으로 구조를 조정하는 이유는 사업이 정말 안 되니까 조정을 하고 아니면 효율을 높게 해주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방청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청소. 아, 구조 조정한다고 방청소하는구나. 오늘의 집처럼 꾸미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트레이딩 하시면 됩니다. 어지간해서 주가가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세한 설명은 제가 나중에 공개 방송에서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번 정부정책 시황.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산업 육성정책 자금이 투자를 아예 안 해주는 해가 있고 투자를 엄청 해주는 해가 있는데 그 두 개에 따라서 혹은 정권의 모양에 따라서 완전히 종목의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를 잘해야 되고요. 그리고 규제 풀기의 정책은 주가를 움직이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냥 미미하다고 했는데 안 움직여요. 참고하실게요. 그리고 정책주의 특징이 뭐냐면 거래량이 없다가 그냥 터져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거든요. 이때 얘를 포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정책은 다시 뉴스 나오면 또 움직입니다. 단 수익을 확실히 낼 수는 없다. 정책은 시작했는데 좀 흐리게 갈 수 있다. 종목도.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8번. 실적이 계속됐는데 왜 공매도랑 차익 매물이 나왔냐는 건데 이것 좀 포인트만 보실게요. 실적이라는 거를 세 가지 포인트를 보셔야 돼요. 매출이 늘었냐, 영업이익이 늘었냐, 당기순이익이 늘었냐, 세 가지 중에서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영업이익률이 중요합니다. 영업이익률이 중요한 거는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교 300등 중에 300등 하는 애가 갑자기 전교 20등 하다가 1등 했으면 어때요? 드라마틱하죠? 영업이익률이 90% 성장했냐, 100% 성장했냐, 1% 성장했냐를 묻는 거기 때문에 드라마틱한 애를 찾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전교에서 20등 하다가 21등 하다가 14등 한 건 너무 티가 나지 않죠? 1% 마이너스 1%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영업이익률은 반에서 전교에서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성적 오르는 애를 찾는 거라고 보시면 되니까 영업해서 이익 남는 그 율이 몇이냐를 묻는 것과 관련된 영업이익률이 큰 종목이 주가가 오릅니다. 실적이 나왔는데 주가가 갔는데 뉴스도 나왔고 분위기도 좋은데 더 갈 주식이냐는 그 부분이 영업이익률이 엄청 드라마틱하냐를 묻는 거라는 거 체크하시고 여러분이 다양한 교본에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좋으면 주가 간다 그러는데 아니고요.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주가가 증가하면 주가가 오른다고 했는데 이것도 아니고 영업이익률만 보실게요.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해도 주가 안 갑니다. 왜냐면 전년은 여러분이 코로나를 겪었던 그 해 2020, 2021이기 때문에 뭐 비교해봤자 별로 다를 게 없다. 그리고 종목 조건 검색식으로 돌려가지고 종목을 검색했을 때 최근 분기 대비 혹은 결산 대비, 최근 3년 평균 대비로 체크하셔가지고 영업이익률을 체크해야지 반드시 여러분이 수익 날 수 있는 급등주 찾아내실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황으로 움직이는 거 두 가지, 지분가치, 구조조정 요 두 가지는 뭐 꼭 수익을 낼 수 있으나 나머지 상태는 좀 약간의 뭐 여러 가지 핸디캡들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오늘의 목차 한꺼번에 정리해드렸습니다. 오늘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건 다음 공개 방송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임주아였습니다.